자, 5월 5일이죠.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이제 낮부터 경기가 있습니다. 대낮부터 경기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일본 야구랑 국내 야구 좀 이제, 일본 야구는 저녁에 경기를 많이 해요. 주니치까지는, 이제 주니치는 2시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회차가 이제 주말 회차, 오늘까지, 이제 오늘 낮까지 주말 회차에 포함되고, 그리고 이제 저녁 경기는 월요일 이제 월화 회차로 넘어가서 나뉘거든요. 나뉘어서 오늘 뭐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뭐 9야 따로 1야 따로 이렇게 한 조합 드렸습니다. 9야 한 조합 낮 경기 한 조합 드렸고 저녁 경기 기준점 얼추 뭐 예상되는 기준점으로 들고 왔으니까 참고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야구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대 LG, 두산 선발 콜어빈 그리고 LG는 송승기 등판하죠. 콜어빈 7경기 동안 4승 2패 방울 2.95. 뭐 상당히 준수한 피칭 보여주다가 직전 경기 이제 좀 처음으로 시원하게 털렸어요. 6.1이닝 6실점, 피안타 8개나 허용을 했고 좀 많이 흔들렸죠. KT 상대로.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LG의 송승기 잘해주고 있습니다. 6경기 동안 2승 2패 방울 2.94. 아무래도 홈에서 등판한 경기가 5경기고 하나 원정 가서 5이닝 3실점으로 좀 흔들렸어요. 피홈런도 2개나 있었고 확실히 원정에서는 검증이 조금 덜 됐다 보니까 더 지켜보고 싶긴 한데 근데 오늘 사실 두산 원정이라 해봤자 잠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뭐 홈구장에서 던지는 거다 보니까 저는 송승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두 팀 다 어제 타격감이 좀 살아났죠. 두산도 삼성 원정 가서 확실히 좀 타격감이 살아났고 그리고 LG도 저는 어제 이제 박종훈 상대로 좀 고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얘네가 최근에 타격감도 너무 안 좋았고 박종훈이 이제 LG 상대로 되게 강했어요. 강했어가지고 좀 고전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드디어 시원시원하게 좀 터져줬습니다. 특히 문보경이 드디어 홈런이 좀 터져줬고 박동원도 나와줬고 되게 골고루 쳐줬거든요. 박혜민 최근에 좀 부진했던 애들이 좀 쳐줬다. 그래서 저는 LG도 지금 좀 이제 타격감 한번 물꼬가 트이면은 흐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선발 매치업에서도 좌한 대결인데 저는 사실 송승기가 콜업인에 비해 크게 꿀릴 건 없다고 봅니다. 크게. 지금까지 보여주는 잠실에서의 퍼포먼스로는 크게 꿀릴 건 없다고 보고 좀 비슷하게 이제 가져가면은 경기 후반 가서 두산 불펜보다는 저는 LG 불펜이 그래도 안정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두산은 어제도 이제 좀 확실히 잡겠다고 뭐 박치고 콩민규 다 썼고 박신지도 꺼냈고 김태균마저 꺼냈어요. 근데 태균이가 올 시즌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방어율 4점대로 올랐고 어제도 실점이 있었거든요. 김태균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홍민규는 또 연투에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두산에 좀 완전히 좀 확실하게 막아줄 좀 믿을 만한 자원이 확실하게는 안 보인다. 최근에 뭐 박치국이 조금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언제 털려도 이상하지 않고 그에 반해 LG 어제 불펜 아껴갔고요. 고현이는 뭐 무난하게 던졌죠. 저는 얘가 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무난했어요. 무난했고 뭐 압도적인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사실. 그리고 좀 빠따 강한 팀 만나면 좀 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필승조 애들 있죠. 장현식이랑 뭐 김진성, 김강률 뭐 이런 애들은 지금 연투에 걸려있지도 않고 충분히 등판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불펜 운영에 있어서 저는 LG가 조금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LG 역배 보고 LG 프레네 그리고 8.5는 오버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대 SSG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롯데 대 SSG 롯데 선발 이민석 SSG는 미치 화이트 등판하죠. 이민석 올 시즌 첫 등판입니다. 첫 1군 등판이고 지난 시즌에도 기회를 좀 받았었는데 등판할 때마다 좀 두드러 맞았거든요. 되게 불안했어요. 막 볼질 엄청 하는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SSG를 지난 시즌에 3차례 만났습니다.
다 짧게 던졌지만 뭐 1.1이닝 뭐 0.1이닝 이렇게 던졌지만 다 엄청 고전했거든요. 실점도 있었고. 그래서 상대 전적이 뭐 세 경기 불펜에서의 뭐 그 조금 던진 거지만 상대 전적 방어율이 12점입니다.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안 좋았다. 그래서 오늘도 뭐 선발로 나와봤자 좀 오프너 느낌으로 짧게 던지고 내려갈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합니다. 최근에 또 롯데 흐름이 꺾였죠. 이제 NC 상대로 흐름이 꺾였는데 그 꺾인 이유가 지금 아무래도 이 선발이 못 버텨주면은 지금 불펜 구간이 굉장히 불안해요. 어제도 결국 반지가 털려버렸고 그 뒤로 이제 구승민, 정철원, 정현수 나름 믿을만한 애들 올린 건데 연달아 실점을 했죠. 제가 어제도 분명 롯데 쪽을 저는 보긴 했지만 이거 롯데 1.3배 맛이 없다. 가면 위험하다. 이거 최근에 불펜이 막 흔들려 갖고 필승조도 그렇고 추격조는 원래부터 안 좋았고 흔들리다 보니까 이거 반즈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이거는 롯데 위험하다라고 분명 말씀드렸고 NC의 타격감이 오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 정철원, 정현수, 구승민 털린 거 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믿을 만한 불펜 자원이 없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민석 뭐 몇 이닝이나 소화할까요? 흔들리다 내려가면은 그 뒤로 줄줄이 좀 실점하지 않을까 싶고 SSG 타격감이 아무리 약해도 분명 볼질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불펜 한두 명은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좀 집중해서 점수 내면은 잡아볼만 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미치 화이트 미치 화이트 3경기 등판에서 방어율 2.93. 이제 첫 경기 한화전 때는 투구수 그 제한이 있었고 4.1이닝 2실점. 이날도 막 투구 내용은 되게 좋았어요. 2실점이 있긴 했지만 좀 제구가 걱정이었는데 나름 제구는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경기당 볼넷이 한 2개 정도는 내주지만 잘 잡히고 있고 그리고 구위가 워낙 괜찮아요. 좋아요. 워낙 좋다 보니까 롯데가 또 처음 상대하다 보니까 좀 고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쓱 승에 SSG 마인의 5이닝 승 노려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9.5버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 대 NC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선발 조이현 그리고 NC는 로건 알렌 등판하죠. 일단 조이현 올 시즌 첫 등판이고 2군에서도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KT도 지금 이제 써먹을 선발이 조금 아쉬운지 이제 뭐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얘는 뭐 지금 2군 성적도 너무 안 좋고 해서 뭐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고 그리고 얘가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방어율이 6점대거든요. 근데 사실 KT 팬들은 아실 텐데 이 6점대에 비해 나름 쏠쏠하게 해줬어요. 얘가 23년도에 패디랑 매치업 가져가서 이긴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선전도 받았는데 뭐 그날 긁힌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름 그냥 굳은 일을 좀 해줬죠. 그래서 KT 팬들은 조이현 좀 좋아해요. 얘가 약간 그거였어. 별명이 승리요정이었어. 얘 등판한 경기는 얘가 털려도 이제 뒤에 타선이 터져줘갖고 이겨준다던가 은근히 방어율에 비해 패전 투수 기록이 굉장히 적습니다. 작년에도 16경기 동안 1승 2패 2패밖에 없었죠. 그리고 재작년에도 2승 1패 근데 두 시즌 다 6점대였어요. 신기하죠 좀. 근데 올 시즌은 또 모르죠. 까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2군에서 던지는 꼬라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NC 가뜩이나 지금 타격감 빡 올라온 이 시점에서 저는 뭐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고 그리고 NC 선발 로건 알렌은 올 시즌 7경기 동안 빵승입니다. 빵승 5패 방어율 4.79. 아무래도 좀 기복이 심해요. 일단 볼질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지금 경기당 볼넷이 꽤 많고요. WHIP 수치도 너무 높고 가끔 긁히면 뭐 잘 던지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원정 등판이 너무 많긴 해요. 근데 지금 NC가 그 막 사고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홈 등판이 뭐 거의 없기도 했는데 원정에서 기복이 너무 심해요. 지금 원정 5연패 기록하고 있고 좀 퐁당퐁당 기질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한 경기 똥 싸면 그 다음 경기는 뭐 무난하게 좀 던져주고 그 다음 또 똥 싸면 그 다음 또 잘 던져주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또 직전 기아 원정 5이닝 5실점 털렸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경기는 그래도 이 루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던져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KT는 이미 한 차례 만난 바 있고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KT도 지금 타선이 뭐 그때 한번 키움 상대로 시원하게 터졌지만 어제 또 은근히 답답했거든요. 지금 KT는 누구 덕에 지금 그나마 좀 이렇게 승점 챙기고 있냐? 안현민입니다. 안현민. 안현민이 여러분 와 최근에 미쳤어요. 너무 잘합니다. 지금 4할 때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4할이 순도가 너무 높아. 장타도 엄청 많아요. 거의 다 장타고 최근에 OPS 장난 아니고요. 어제도 홈런 쳤죠. 어제 혼자 4타점 쓸어 담았습니다. KT가 5점 냈는데. 그리고 그 전 경기에서도 4타수 2안타. 그 전 경기에서도 4타수 3안타, 3타점, 홈런 2개. 미친놈이거든요. 얘 체형 보면은 장사예요, 장사. 약간 뭐 스탠튼, 약간 이런 고릴라 같아. 근데 발도 빨라. 그래서 툴이 너무 좋고, 그리고 KT 팬들은 진짜 그냥 이쁠 수밖에 없는 게 군필입니다. 사기죠. 그래서 앞으로가 좀 기대되더라고요. 물론 뭐 잠깐 반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가진 툴 자체가 좀 좋다고 봐서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자원이라고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얘를 제외하면 사실 지금 강백호가 너무 부진하고 있어요. 강백호가 너무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황지근도 계속 잘해주다가 어제 무안타, 그리고 로하스도 조금은 아쉽고,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타격감이 뭐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안현민의 캐리 때문이지. 그래서 오늘 안현민이 조금 잠잠하다면 KT 이거 점수 또 못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NC 승에 마인승 그리고 5이닝 승 노려볼 법하다 보고 9.5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움 대 기아 경기 한번 봅시다. 김윤아 대 양현종 등판합니다. 일단 김윤아 7경기 동안 0승 6패 방울 6.15 그냥 선발로 나오면은 거의 다 진다고 보시면 돼요. 매경기 엄청 두드러 맞고요. 직전 롯데전도 6이닝 3실점 뭐 나름 잘 던진 것 같지만 사실 피안타 10개에 잘로 엄청 많았어요. 잘로 엄청 많았고 볼넷도 꾸준히 내주고 윤아는 못 믿습니다. 못 믿고 기아 상대로 올 시즌 원정 가서 5이닝 8실점 7자체 피안타 9개 허용하면서 털려봤고 지난 시즌도 기아 상대로 좀 고전했는데 홈에서 한번 잘 던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너무 맞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불안하다. 그리고 기아의 양현종도 6경기 동안 0승 3패 방울 6.75 안 좋죠. 원래 양현종이 근데 시즌 초에 좀 약하긴 해요. 약하긴 한데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속이 너무 안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배팅볼 마냥 그냥 정타 허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도 언젠간 이제 조금은 구석 올라오면은 살아날 텐데 오늘까지도 저는 조금 못 믿었긴 합니다. 못 믿었긴 해서 오늘까지는 좀 지켜보고 싶고 어쨌든 그래도 상대 매치업이 키움이고 김윤아의 인지라 기아 승을 보긴 합니다만 이거는 5이닝 승 뭐 이런 거 건드리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양현종이 또 어떻게 던질지 모르니까. 그나마 키움이 지금 좌완 상대로는 좀 못 치거든요. 그래서 기아승 보고 만승 보고 그래도 저는 양현종 어느 정도 실점은 있을 거다. 한 3, 4실점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9.5 오버 접근도 좋아 보인다. 그러고 한화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대 삼성. 한화 진짜 마운드 기가 막힙니다. 어제도 결국 이겼잖아요. 제가 어제 또 한화 역배 받고 제가 한화 경기를 올 시즌 내내 되게 그 하나 경기 한정 그냥 완전 거의 적중률이 한 7, 80% 넘는 것 같거든요. 역배 구간 때도 거의 맞췄고 그리고 뭐 언더 활용 굉장히 잘하고 있고 어제도 언더에 하나 역배 봤습니다. 이게 뭐 5이닝 6이닝까지 좀 비슷하게 갈 것 같고 이제 불펜에서 확실히 한화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근데 네일이랑 폰세 명품 투수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불펜에서 또 차이가 났어요. 한승혁, 김서현이 필승조로 이어지는
예술입니다. 한승혁이 지금 김서현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지만 지금 리그 최강 마무리잖아요. 뭐 받을만 해요. 어제 또 161 찍었고 근데 김도영은 또 그걸 받아치고 야 그냥 뭐 슈퍼스타들 대결이었죠 완전. 근데 지금 한승혁이 완전 진짜 대박이거든요 얘가. 얘가 세컨맨으로서 그냥 지금 안정감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필승조 라인이 완전 또라이급이다. 근데 오늘 이제 와이스랑 최현태예요. 이거는 뭐 매치업에서 와이스가 당연히 좀 위에 있다고 보겠고 오늘 하나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저도 하나 보긴 해요. 근데 저는 분명 불안 요소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와이스의 낮 경기. 와이스가 낮에 이상하게 좀 사고를 많이 칩니다. 좀 부진하고 제구도 좀 흔들리고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작년부터 좀 꾸준해요. 낮에 이상하리만큼 부진한 경기가 많고 그리고 삼성을 작년에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올 시즌 원정 가서 4.2이닝 동안 5실점 피홈런 2개 허용하면서 좀 털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로 부진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홈이기도 하고 삼성이 원정만 나오면은 집 밖으로만 나오면은 올 시즌 빠따가 확 죽어버립니다. 게다가 이번 그 두산이랑 시리즈 치르면서도 홈에서 타격감도 그렇게 터져주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금 마운드가 굉장히 불안하죠. 불펜 구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한화승을 보는 거지. 만약 지금 삼성 경기력이 되게 좋은 상태였다? 그러면 저는 최연태 등판을 하더라도 삼성 프렌이나 역배 한번 봤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불펜 구간도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빠따가 제가 봤을 때 원정 와서 좀 또 잠수 탈 것 같아요. 삼성 빠따가. 그래서 저는 이거 한화승 봅니다. 한화승 보고 마인승 보고 9.5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승패 핸디 언어 잘 골라가면 되나요? 네? 제가 라이브에서는 이제 라이브 참여자 혜택으로 이 추천 라인 이제 프리뷰 다 끝나고 공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라인들은 이제 빨간색 표시를 하니까 그 빨간색 위주로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주니치 대 요코하마 1분 야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니치 얘네만 이제 2시 경기라 얘네만 이제 2시 경기라 회차가 이제 이쪽에 포함이 돼요. 국내 야구랑. 그래서 묶어 가실 분들은 뭐 이거랑 국내 야구 묶어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주니치 선발 카네마루 유메토 올 시즌 첫 이제 데뷔전입니다. 데뷔전. 그리고 요코하마는 카이 등판하죠. K 등판합니다. 일단 카네마루 유메토 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첫 등판이고 좀 어리다 보니까 좌안인데 뭐 나쁘지 않으니까 올리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뭐 데뷔전은 사실 이런 거는 좀 피해가자는 주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요코하마가 얘네도 뭐 타격감이 그렇게 썩 좋진 못하죠. 좋진 못하고 최근에 좌한 상대로 되게 못 쳐요. 좌한 상대로 되게 못 치거든요. 최근 5경기, 최근 10경기까지 봐도 1할 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카네마루 유메토가 어쨌든 그 반테린돔에서 데뷔를 가지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만 던져주면은 뭐 일본 야구 이 어린 투수들은 막 국내 야구처럼 어제 어린애들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2군에서 올라온 애들도 있고 뭐 김노건도 있었고 그 누구야 삼성에도 있었고 걔네들은 보통 우리나라 애들은 어린애들은 좀 많이 털리는데 일본 야구는 은근히 잘 던지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코하마의 지금 타격 흐름 봤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는 던져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 K는 뭐 올 시즌 너무 잘해주고 있죠. 4경기 동안 2승 1패 방어율 1점 딱 1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니치 원정 가서는 이번 시즌 6이닝 3실점 기록한 바 있죠. 이날 피안타 8개 허용했고 피홈런도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이 주니치의 타격 흐름이 되게 괜찮거든요. 얘네 최근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제도 점수를 좀 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좌한 상대로도 그냥 무난하게 치고 있고 저는 사실 타격감만 보자면
주니치가 좀 더 나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만약 선발이 좀 마츠바였다. 마츠바나 뭐 이런 그 주니치 선발 저한이었다. 그러면 저는 이거 주니치 역배 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증명 안 된 햇병아리 데뷔전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두 시즌째 MPB 뛰고 있고 올 시즌 더 스텝업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케임이 있고 그래도 요코 쪽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주니치 프렌 라인이 있으면 프렌도 좀 활용해 볼 법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요코하마 승 보고 마인 승 보고 5.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얘가 어떻게 던질지는 뭐 까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바롯데 대 라쿠텐 경기 한번 봅시다. 지바롯데 얘네는 또 셋입니다. 셋인데 다음 회차 지바롯데 선발 다나카, 라쿠텐은 쇼지 등판하죠. 다나카 3경기 동안 2승 1패 방울 2.12.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얘도 어린 애인데 지난 시즌 데뷔한 애거든요. 얘 2004년생인데 지난 시즌 데뷔전이 이제 그 한신전이었어요. 그때 5이닝 무실점. 좀 깔끔하게 막아줬죠. 깔끔하게 막아줬고 그 뒤로도 나쁘지 않아요. 잘 안 털립니다. 뭐 긴 이닝을 소화해주지는 않지만 올 시즌 들어서도 그냥 2실점 많이 털려요. 그리고 긁히면 뭐 7이닝까지 소화해주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저는 뭐 그냥 무난하다. 그리고 라쿠텐은 한 차례 상대한 바 있습니다. 그때 5이닝 2실점으로 잘 막아줬지만 사실 경기 내용은 불안불안했어요. 피안타 9개나 있었고 가뜩이나 라쿠텐이 타격감 안 좋다가 어제 시원하게 점수 뽑았죠. 간만에. 그래서 그 타격감만 좀 이어준다면 오늘 점수는 어느 정도 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점 값은 좀 있다. 실점은 무조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라쿠텐 선발이 이제 쇼지 등판합니다. 올 시즌 첫 등판이고 야 얘가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되게 당차거든요. 근데 볼질을 엄청 해요. 재고 안 잡히는 날은 진짜 난리 납니다. 볼 그냥 엄청 날려. 폭투도 엄청 나오고. 그래서 그냥 좀 불안해요. 얘가 진짜 접근하기 까다로운 애거든요. 그러니까 접근하기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 까다로운 게 얘 등판할 때는 오버가도 괜찮고 얘 반대 가도 좀 괜찮고 근데 그러다 얘 반대 가는데 긁힌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 워낙 좀 제구의 기복을 많이 보이는 애입니다. 올 시즌 첫 등판이고 뭐 큰 기대는 안 돼요. 저는 뭐 지바 상대로도 그래도 실점이 늘 꾸준히 있던 편이었고 저는 오늘 경기 두 선발 다 실점이 꽤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저는 지바가 어쨌든 홈인 만큼 지바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가 지금 타격 흐름이 되게 안 좋긴 한데 어제 그래도 이제 소뱅 상대로 점수를 좀 내기도 했고 이 경기 뭐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경기인데 지바 승에 마인 승 그리고 이거 기준점 아마 7.5 줄 겁니다. 꽤 높게 줄 건데 전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미우리 대 한시 오늘 일본 야구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좀 안 보이던 투수들이 막 올라오고 데뷔하고 막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제가 그 니오넴 언더를 가져갈 때 타츠코타 걔는 잘 던질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니치 선발 그리고 또 몇 명 있었는데 몇몇은 좀 불확실해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골라가셔야 돼요. 지금 구간이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일본 야구가. 요미우리 대 한신 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미우리 선발 토고가 드디어 올라와요. 약 한 달 만에. 그리고 한신은 토미다랭. 야, 이 명불허전 요미우리 에이스가 시즌 시작하고 3경기 동안 방어율이 11점. 난리가 났었죠. 모든 경기 그냥 다 두들겨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뭐가 문제였냐면 구속이 너무 안 나왔어요. 구속이 너무 안 나왔고 구속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직구가 만만하니까 변화구 다 속지도 않고 원래 떨공에 다 헛스윙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속더라고. 그리고 직구로 들어오는 건 다 정타로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조정을 마치고 올라왔죠. 어쨌든 일본 야구는 이렇게 에이스들도 흔들리다가 조정 한번 거치고 올라오면은 거의 뭐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고도 그래도 이제 좋아졌으니까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괜찮아진다. 구속 회복만 좀 됐다. 그러면 뭐 여전히 뭐
국대에서도 에이스고 한데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토고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그동안 일본 야구를 봤을 때 조정을 이렇게 에이스가 거치고 올라온다? 그럼 대부분 호투합니다. 저는 오늘 좀 잘 던질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 토고가 지난 시즌에도 너무 잘 던졌고 지지난 시즌에도 잘 던졌는데 유일하게 좀 한신 상대로 고전한 경기가 되게 많습니다. 뭐 한신 상대로 작년에 완봉도 하고 그랬지만 홈에서 실점을 내준 경기가 꽤 많거든요. 은근히 고전한 경기가 꽤 많아서 그것도 무시 못하고, 그리고 한신 선발 토미다렌 3경기 동안 1승 0패 방어율 2.57. 어제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가져갔던 경기 중에 유일하게 아쉬웠던 경기가 사실 한신 경기였습니다. 제가 어제 1순위로 봤던 경기고, 저는 사실 이거 한신 승을 본 게 어제 한신이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투수 교체 타이밍이었어요. 왜냐면 어제 1대1로 6회까지 가서 충분히 거기서 저는 내려줬으면 했거든요. 왜냐면 어제 선발 걔가 이제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타입도 아니고 이제 5회 때부터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교체해주길 바랬는데 이제 목요일까지 경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불펜도 아낄 겸 좀 욕심을 낸 것 같아요. 그러고 6회 흔들렸잖아. 이제 주자도 내보냈고 볼넷 내주고 안타 맞고, 그러면은 그냥 그때라도 투수 교체를 해줬으면 어떨까. 아니 그러면 필승조를 아낄 거면은 뭐 추격조라던가 다른 불펜이라도 뭐가 됐든 교체를 해줬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믿고 갔다가 결국 안타 맞고 내리 3점인가 2점인가 내주고 게임 터졌죠. 그게 너무 아쉬웠다. 그러니까 필승조를 아끼는 것까지야 오케이, 수입전이었으니까 그거 알고도 감안하고도 간 거니까 오케이인데, 그냥 투수 교체를 해줬으면 잡았을 법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깝지도 않은 게, 사실 수입전이 왜 어렵냐면 불펜에 그 여유가 있어도 다음 일정 생각해서 이렇게 아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수입전이 터지고 잘 터지고 그런 건데, 전 그걸 감안하고도 사실 그 야쿠 선발 늙은이를 좀 털어먹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 게 커, 타격으로. 근데 그걸 못해서 1점밖에 못 냈으니까 지는 게 맞죠. 그래서 뭐 엄청 아쉽지도 않다 사실. 한신이 너무 못했다, 그런 경기였고, 어쨌든 토미다레는 뭐 무난합니다. 그냥 얘도 긴 이닝 소화는 못해요. 4이닝에서 5이닝 정도 소화하면서 뭐 1실점 내지 2실점. 그리고 요미우리 원정 가서 잘 던졌었거든요. 5이닝 1실점 동안 피안타 단 3개밖에 없었고, 얘가 커리어 내내 요미우리 상대로는 나쁘지 않아요. 불펜으로 나와서 짧게 던질 때도 잘 막아준 경기가 대부분이고, 저는 토미다레는 지금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요미우리의 타격 흐름이 살짝 꺾인 감이 있습니다. 살짝 꺾인 감이 있어서 물론 뭐 좋아요. 요미우리도 좋긴 한데 그래도 저는 토고가 일단은 조정을 거치고 와서 저는 오늘은 잘 던질 거라고 보는데 한신 상대로 조금은 약했다는 점, 그리고 한신이 어제 불펜 아낀 만큼 토미다렌이 좀 한 5이닝까지만 잘 던지고 내려가면은 어제와는 정반대로 불펜 운용에 상당히 적극적일 거다. 저는 이거 한신 역배 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역배 받을 것 같거든요. 역배 받을 것 같은데 한신 역배에 역마인 그리고 6.5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이제 월요일이라 아마 프렌 라인 나올 텐데 프렌 라인 있으면 프렌 봅니다. 그리고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 야쿠르트 선발 오가와 그리고 히로시마는 타카하시 코야 등판하죠. 일단 오가와 3경기 동안 2승 1패 방어율 3.32. 요미우리 상대로 털린 거 말고는 뭐 히로시마 상대로 홈에서 완봉했었고, 그리고 주니치 원정 가서도 6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히로시마 상대로도 원정에선 좀 흔들리는데 홈에선 되게 좋아요 얘가. 홈에서는 히로시마 상대로는 좀 강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그래서 저는 오가와도 뭐 최근 던지는 거 보면 나쁘지 않고 볼넷도 많이 안 내주고, 그리고 히로시마 선발 타카하시 코야는 얘는 데뷔한 지 꽤 됐는데 올 시즌 첫 등판입니다. 작년에도 뭐 한 경기만 던졌고 그때 세이브 하나 올렸었죠, 야쿠전에서.
올 시즌 이제 1군 첫 선발로 나오는데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리어 내내 야쿠 상대로 약했습니다. 옛날에도 되게 약했어가지고 저도 큰 기대는 안 된다. 그리고 야쿠랑 히로시마는 서로 홈에서 되게 서로한테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히로시마 빠따도 어제 또 홈에서 터져줬죠. 얘네는 홈에서는 진짜 가끔 무서울 정도로 터져줘요. 근데 이렇게 터지다가도 원정 가면은 또 귀신같이 식어버리는 게 히로시마 빠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도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야쿠승, 마인승. 그리고 이것도 아마 7.5 줄 겁니다. 진구구장이라. 근데 언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야쿠도 냉정하게 타격감이 좋은 건 아니라 그리고 다음 경기 세이브 대 소프트뱅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선발 와타나베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오츠. 어제 소뱅승 수입전임에도 들고 갔고 확실히 타격감이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죠. 되게 골고루 터져줬어요. 홈런도 나와줬고 그리고 세이브는 와타나베 등판하고 어제 세이브 스미다가 드디어 털리면서 좀 아쉽게 연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제가 어제 언더가 좋아 보였던 게 뭐 니오넴 선발이 저는 얘가 2군에서 되게 좋았다. 그리고 상대가 세이브 타선이다 보니까 세이브가 최근에 연승 너무 좋은데 이게 확실히 마운드 영향이 있고 빠따 이제 득점권에서 집중력이 되게 좋아서 야금야금 점수를 냈지만 분명히 터지는 타선은 아니고 다득점을 노리는 타선은 아니다. 그래서 잘 던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타츠 코타에. 그래서 어제 잘 던졌습니다, 얘가. 그리고 세이브는 어제 또 2득점에 그쳤고. 그래서 뭐 역시나 타격이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기력이 저는 최악까지라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마운드 자체가 강하니까. 근데 오늘 선발 와타나베는 좀 불안하죠. 지금 4점대 기록하고 있고 특히 소뱅 상대로 너무 약합니다. 올 시즌 소뱅 상대로 5이닝 3실점 홈에서도 그리고 원정에서도 4.1이닝 8실점 5자책으로 두 경기 동안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요. 8개, 9개 뭐 이렇게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도 지금 소뱅 타격감이 한창 죽어 있으면 모를까 홈에서 어느 정도 살아난 모습을 보여줘서 좀 고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소뱅 선발 오츠 애가 지난 시즌 초반에는 엄청 잘했는데 좀 이제 여름 지나고 이제 후반기에는 체력이 딸리는 건지 좀 많이 털렸거든요. 근데 올 시즌 스타트도 좀 늦게 가져갔지만 안 좋았습니다. 오릭스 상대로 4.1이닝 5실점 4자책 되게 안 좋았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세이브 상대로 초반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시즌 초. 근데 이제 막판에 제가 아까 말한 그 여름 시기 그때는 원정 가서 5이닝 4실점 7이닝 3실점 좀 부진을 했었고 근데 저는 어쨌든 오늘 선발은 뭐 사실 비슷하다고 봐요. 오츠도 첫 경기 보니까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되고 뭐 와타나베는 소뱅 상대로 너무 털렸었고 저는 이거 세이브 홈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6.5를 줄 것 같은데 해외는 거의 6.5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6.5에도 저는 오버 보고 싶고 세이브도 어쨌든 최근에 2, 3점은 꾸준히 내거든요. 2, 3점은 홈에서도 최근에 5경기 동안 2점 한 번 냈지 나머지 싹 다 3득점 이상 내줬어요. 물론 3점이 더 많지만 그래서 저는 소뱅도 와타나베 상대로 뭐 3점은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보고 이거는 승패보다는 오히려 6.5 오버가 조금 더 노려볼 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승패는 굳이 보자면 소뱅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뱅 승 마인승 그리고 오버 볼게요. 그리고 오릭스 대 니오넴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 선발 쿠리 아렌 그리고 니오넴은 기타야마 등판하죠. 쿠리 지금 오릭스 와서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얘가 근데 교일전 때도 이 퍼시픽 팀 만나면은 되게 잘했거든요. 되게 잘했어서 뭔가 기대는 되는데 사실 투수 타석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히로시마 때보단 방어율이 높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잘하고 있습니다. 좀 각자 잘 맞는 리그가 있나 봐요. 오히려 타석에 안 들어가니까 좀 리듬이 안 끊기고 좋나?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투수 입장에서. 어쨌든 올 시즌 뭐 성적 훌륭하고요. 1.46 방어율.
이닝도 많이 먹어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니오넴 상대로도 올 시즌 두 차례 상대해서 8이닝 1실점, 9이닝 1실점. 제가 얘 첫 니오넴 상대할 때도, 얘가 교일전 때도 니오넴 상대로 원정 가서 7이닝 무실점, 홈에서도 7이닝 1실점 기록한 바 있어서 되게 잘할 거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지금 니오넴 상대로 다른 리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오넴 상대 전적 5연승이거든요. 그 정도로 니오넴 상대로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좀 그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 니오넴이 어제 잡긴 했는데 타격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두 경기 연속 득점 낸 게 이제 그 용병 홈런, 홈런 덕에 지금 점수 내는 거지, 타격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쿠리알은 잘 던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기타야마도 올 시즌 너무 좋습니다. 4경기 동안 2승 1패 방울 1.11, 심지어 원정 2경기 성적은 0.73이에요. 그 중에 한 경기가 또 오릭스전 6.1이닝 1실점이 있고, 얘도 올 시즌 뭐 상당히 잘 던지는데 오릭스전에 또 상당히 강하거든요. 지난 시즌도 4경기 등판해서 승패는 없습니다. 타승전을 너무 못 받아서. 근데 방울 1.01이었고, 특히 원정 성적이 훌륭합니다. 지난 시즌 뭐 올해도 그렇고, 오릭스 원정에 이 교세라돔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전 오늘도 투수전이 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6.5 줄 것 같은데, 6.5면 좀 후하게 주는 것 같고, 만약에 5.5 줘도 저는 언더 보거든요. 그래서 기준점 무시하고 언더 보고, 그리고 그래도 최근 타격 흐름은 오릭스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홈이기도 하고. 오릭스 승에 만승 6.5 언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